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라가나 발음의 확장에 대해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라가나 발음의 확장을 총 46글자 배웠던 오시분도 글자에서 특정 글자들의 그 점을 붙여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점 두 개를 오른쪽 위에 붙여서 카키 쿠케코가 가기 구게고가 된다거나 뭐 사시수세소가 자지즈세소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발음의 확장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곳을 타금과 반타금이다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이런 문법 용어는 굳이 모르셔도 되겠고요. 네, 오늘은 거기서 한 페이지를 더 넘겨서요. 교과서 22쪽과 23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짧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교과서 내용은 제가 교과서 관련 동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간단한 요령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들은 다 여러분들 그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요거가 포켓몬에 나오는 갸라도스죠. 갸라도스. 그 일본어면 이것도 당연히 일본어니까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 표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일본 음식이죠. 샤브샤브. 자, 이것도 샤브샤브가 일본어라면 샤브샤브를 일본어로 표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죠. 류와 춘리. 마찬가지 표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이것은 천공의 성 라퓨타라고요. 여러분 센과 치히로로 잘 알려진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옛날 예전 작품입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온 그 제3부 라퓨타라고 있었죠. 그 라퓨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만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이누야샤죠. 자, 이렇게 뭐 이누야샤, 라퓨타, 춘리 뭐 이런 말들이 일본어라면 다 일본어로 표기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배운 일본어로는 표기할 수가 없어요. 히라가나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건 바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글자들 잠깐 보세요. 이렇게 생긴 글자들인데요.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읽어드렸던 그 캐릭터들의 공통점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갸라도스, 샤브샤브, 류, 춘리, 라퓨타, 이누야샤. 자, 공통점들이 다 뭐죠? 네, 바로 Y자, 영어로 치면 Y자에 해당하는 반모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유, 요 이런 말들이 다른 자음과 함께 붙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일본어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냥 글자가 작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바로 야, 유, 요의 글자 크기가 앞에 있는 글자보다 어떻다는 거다? 작다. 한 절반 크기밖에 안 되죠. 근데 앞에 있는 글자들은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잘 보세요.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글자들의 특징.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있는 글자들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앞에 있는 글자들이 다 어디 있는 글자들인가 하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히라가나가 5글자 아이우에오, 가키쿠케코 한 세트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요 글자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게 타금 부호까지 합치면 요 글자들까지 이렇게 요런 글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요 맨 위에 있는 이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단이라 함은 모음을 공유하는 글자들이에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쪽 글자들을 다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벌써 복잡해질까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법 용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 낼 때도 여러분들한테 단이니 이런 말들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풀어내서 할 테니까 뭐 단이 무엇이고 뭐가 어떻고 모음이 어떻고 자음이 어떻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듣고
한 귀로 흘려낸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자, 그럼 요즘 우, 쿠, 수, 츠 같은 이런 글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맨 위에 있는 글자를 따서 우단, 이쪽은 에단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그 다음에 굳이 뭐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번엔 가로행도 있어요. 이렇게 가로행. 이렇게 가로행 기준으로 배웠었죠? 이렇게 아이우에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아행 히라가나로 써야 되는데 아행. 자, 그 다음 이쪽은 가키 쿠케코는 뭐라 그럴까요? 네, 당연히 맨 앞에 글자를 따서 카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행인이 혹은 단인이 하는 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주세요. 다만 제가 설명할 때 여러 번 걸쳐서 설명을 할 테니까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음이 2인 글자들, 즉 2단, 2단의 글자들과 붙습니다. 그런데 자, 관찰을 잘 해보세요. 여기에 없는 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가 붙을까요? 네, 바로 이 글자가 없죠. 이 글자가 없습니다. 이 글자는 작은 야유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에다가 야를 붙인다 그러면, 작은 야를 붙이면 이런 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야를 크게 쓰면 되니까. 야를 크게 쓰면 야가 되는 거니까 굳이 이에다가는 작은 야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단 중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모음의 글자들, 즉 2단 중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의 작은 야와 작은 유와 작은 요가 붙어서 글자가 됩니다.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만 할게요. 캬, 큐, 쿄. 이건 우리가 그냥 직관적, 즉 느낌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건데요. 키에 야를 붙여보세요. 키야. 빨리 발음해보세요. 캬, 큐, 쿄.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시야. 빨리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샤, 슈, 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 밑으로 오더라도 요 글자는 교과서에는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요 글자랑 겹치니까 거의 안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노력해서 수고롭게 익힐 필요 없기 때문에 요 글자는 아마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자주조는 요거가 더 많이 쓰이니까 자주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다루었던 요 그림들 한번 써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해볼까요? 네. 갸라두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갸. 어떻게 되냐면요. 기역 들어가는 말 중에서 이 모음이 들어가는 게 기죠. 여기 기에다가 이렇게 작은 야를 써줍니다. 그러면 갸가 됩니다. 나머지 쉽죠? 라도스는 쓸 수 있으니까 갸, 라, 도, 수. 이렇게 되겠죠. 갸라도스. 자, 그런데 우리 저기 일본어 학습자들이 거의 한 7, 80% 이상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요.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에다가 야를 써요.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이 사람은 요 A에 너무 집착을 한 거야. 집착을 했으니까 앞에도 모음을 서로 맞춰줘야지 해서 GA에 YA를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런 글자는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음이라는 작은 야유요가 붙는 소리가 올 때는요. 그 말은 반드시 작은 야유요와 앞에는 이 모음의 글자들이 와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샤브샤브 써볼까요? 샤브샤브. 샤브샤브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나요? 사이에다가 야를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샤에다가 야를 쓰면 샤. 그 다음에 부 마찬가지 샤에다가 부 이렇게 하면 샤브샤브가 되겠죠. 샤브샤브. 선생님 샤브샤브예요? 샤브샤브예요? 이건 엄밀히 말해서 샤브샤브라고 적어도 맞고 샤브샤브라고 적어도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요 모음이 우인 글자들은요 우리말의 우와 의의 중간 발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수시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지만 알파벳으로 스시라고 적죠. 두 가지 다 발음해도 일본인들한테는 같은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건 나중에 또 차차 설명드릴게요. 자, 류를 적어볼까요? 류는 자, 류니까 작은 유가 들어가겠고 일단 작은 유가 들어가고 앞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네, 바로 이렇게 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류 길게 발음하려면 우를 하나 더 붙여주세요. 류 이렇게 됩니다. 류. 자, 이것도 우리가 유형적으로 자주 하는 실수가 어떤 실수가 있냐면 바로 이거겠죠? 앞에다 루를 적어주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런 글자는 일본어에 없습니다. 작은 야유요는 반드시 앞에 이 모음의 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류 이렇게 적어야 되죠. 자, 춘리는 어떻게 될까요? 춘리는 치에다가 여기다가 유를 쓰고 춘리 이렇게 적어줍니다. 춘리 리 발음을 길게 하려고 이렇게 장음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춘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퓨타는 적어볼게요. 라는 라. 그 다음에 이제 퓨자가 어렵고 타자는 그냥 적어볼게요. 쉬우니까. 그래서 라퓨타 그럼 퓨자를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푸에다가 유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리죠. 그럼 뭐에 유를 적어야 되죠? 네, 바로 피에다가 유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퓨타. 자, 그 다음 이누야샤는요.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야, 샤 이렇게 적었죠. 이거 혹시 맞았나요? 틀렸나요? 네, 틀렸습니다. 어떤 글자가 틀렸죠? 바로 이런 글자는 일본어에 없습니다. 이 글자가 아니고 어떻게 적어야 되죠? 이 모음이긴 하나 이는 올 수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모음이라고 했죠. 왜? 얘는 그냥 이 야를 쓸 걸 크게 야를 하나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누 야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참고로 이누야샤는 한자로 여기 적혀 있죠. 이누가 일본어로 개입니다. 야샤는 우리말의 야차 뭐 이렇게 그 야차 절에 가면 이렇게 되게 무섭게 생긴 도깨비 같은 존재 있죠. 야차라고 하는데 일본어를 읽으면 야샤라고 읽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작은 야유요 발음을 간단하게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러분들한테 넘어갈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누야샤에 나오는 건가요? 세시오마루라고 했죠? 세시오마루. 다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쇼도 적을 수 있고, 이제 쇼는 시에다가 요를 적으면 되겠고. 그래서 쇼, 예를 들어서 쇼, 마, 루, 세도 적을 수 있죠. 자, 근데 요 받침을 어떻게 적을까요? 저게 좀 어렵겠죠? 자, 마찬가지. 토니 초파라고 있는데요, 일본어로. 나머지는 그냥 적으면 되겠습니다. 토니 초파. 요게 어렵습니다. 일본어로 하면 뭐 영어로 차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 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초파 이렇게 읽는데요. 일본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게 받침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는 이렇게 되면 초, 그 다음에 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파 하면 길게 초파 이렇게 길게 했는데 요 사이에 우리말의 피읍 받침이 예를 들어서 초 하면 여기 피읍 받침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